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선생님 요즘도 골프를 좀 치러 다니십니까? 네, 뭐 이제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 뭐 많이는 안 해도 조금 몇 번 해봤습니다. 추철이 좀 돌아왔죠. 네, 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예. 사고가 많이 나죠. 어떤 사고가 납니까? 봄에 그 4월 달부터 우리나라 정치 시즌이 많잖아요. 예. 5월 달에도 그렇고 6월 달에도 6월 항쟁이니 현충일 많은데 예. 이때가 좋으니까 공직자들이 메고 나갔다가 많이 다치죠. 아. 예, 그렇지. 옛날에 보면 공직자들은 예. 가명으로 하고 그렇죠.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네, 또 뭐 몰래 간첩 접선하듯이 만나가지고 네, 가고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들 치러 다니는데 내가 저렇게까지 골프를 치고 싶을까 했는데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골프를 좀 쳐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한 25년 됐나요? 그렇게 이제 그때 네, 이제 골프채를 누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살아있어 네. 샀더만은 채가 있으니까 네. 혼자 연습장 다니고 네, 연습장에 가니까 그 이제 코치가 또 배워야 된대서 네. 또 코치한테 배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보고 잘 못한다고 하도 태박을 해서 제가 그냥 끊어놓고 네. 안 가버렸어요. 네. 화가 나서. 네. 그러고는 이제 골프장에 처음 갔는데 예. 아유 뭐 경치가 예. 아니 여기가 지상 천국인가 싶을 제일 정도로 좋죠. 경치가 예. 좋더라고요. 네. 특히 또 좋은 골프장을 처음 네, 갔어요. 네. 곤지암인가 어딘가. 네, 아주 LG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좋았어. 이제 기분이 오늘 굉장히 좋겠다 했는데 네. 좀 있다 보니까 치니까 막 공이 그냥 예? 산으로 들러. 산으로 막 들러 공을 뭐 그날 한 두 타서 잊어먹고 예, 예,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캐디가 네. 하트 표시를 제 채에다가 예. 드라이브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나한테 좋다는 말인가 생각했는데 예. 딴 골프장에 가서 또 키득키득 웃어요. 예. 이게 뭐냐고 하니까 네. 진상.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공은 절대 줍지 마라. 네. 그러고는 저 혼자서 이제 그때 이제 회사가 수원에 있었는데 네. 수원에 그 큰 그 한 네. 250m 되는 네. 야외 네. 골프 연습장에 가서 네. 밤새도록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깔고 닦아가지고 그래가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 아마 하트 붙인 거는 다른 사람 채하고 이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진상 표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진상이 됐나. 아, 황 소장님이 성격이 이렇게 야, 그렇게 맞아. 남한테 그렇게 안 피해 하죠. 끼치는 예. 아니고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진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20개나 잊어먹고 안 찾고 갔죠. 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는데 부동산하고 비슷한 점이 많죠. 네. 좋아하고 부동산도 재산의 한 80%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걸리면은 끝입니다. 예. 네. 부동산 투기도 한번 걸리면은 공직자 끝이고 골프도 굉장히 가혹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네. 거는 이 경찰이 지금 그 버닝썬 수사를 하는 게 네. 마치 제가 골프장에 처음 나가서 헤매고 네. 다니는 것처럼 엄청나게 헤매더만은 네. 지금 답정수라는 말이 생겨서 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 예. 저 몇 달 수사하고 네. 152명 뭐 몇 개 네. 팀이 투입됐는데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뭐 시효하고 관계없이 예. 예, 수사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성접대 예. 사건, 별장 선접대 사건, 이 버닝썬 사건 세 개를 했는데 경찰이 관련된 게 이게 버닝썬 사건인데 예. 이 150여 명인데 여태까지 해도 나온 게 없어요. 예. 제가 보니까 나온 게 없는 게 아니라 알아서 긴 거죠. 알아서 긴 거죠. 윤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 있었잖아요. 예. 구실에 있었으면 그 고리를 파고 윤총경이 어떻게 힘을 행사했는지 그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지금 나온 거는 식품위생법 위반 정도? 예? 내가 보니까 벌금 한 100만 원 내면 끝날 것 같아요. 152명이 수사 경찰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사를 할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한 거, 좀 안 한 거 짜투리 갖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학의 사건하고 버닝썬 사건하고는 같이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예. 예.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묻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약점을 갖고 있어요. 예.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약점을 갖고 있어요. 경찰이 비호해주고 봐줬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지난 정부하고 관련이 있고
버닝썬 사건은 지금 정부하고 정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적인 차원에서는 버닝썬 사건은 꼬리 자르기 예. 자꾸 자르려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수사를 안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은 꼬리 이어붙이기. 예. 예? 어디 꼬리 찾아가지고 예. 옛날 우리 억지로 초등학교 다닐 때 깎아주는 거. 쥐꼬리 학교에다 내면은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그랬는데 무슨 꼬리라도 찾아가지고 김학의 사건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수사. 그 답정수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 경찰의 한계 그리고 정권적인 차원에서 수사를 개입한다는 또 불신감 이걸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저기 갈비집에 갔더만은 네. 갈비가 한 개만 네. 소갈비를 시켰는데 네. 이렇게 살하고 연결돼 있는 네. 진짜 갈비고 네. 그 밑에 있는 거는 전부 갈비 뼈를 재활용했는지 네. 뼈와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소의 좀 허접한 살을 네. 이렇게 잘라갖고 쳐갖고 네. 그래갖고 양념을 해가지고 네. 뭐 벌거무리하니까 색깔이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다 분리되는 가짜 갈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네. 갈비 값을 내고 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하니까 다 그리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가짜 수사를 네.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는 척 하는 거죠. 윤규건이는 네. 그 밥을 골프를 네. 뭐 밥을 뭐 4번 먹고 골프를 2번 쳤니 했었는데 일단 저런 관계로 엮여서 친해지면 시간만 나면 밥 먹고 시간만 나면 골프 치고 안 합니까? 그렇죠. 골프 치면 친해지잖아요. 예. 같이 하루 종일을 같이 있잖아요. 종일 같이 갈 때 가고 예. 또 운동하고 또 목욕 같이 하고 같이 빨가벗고 목욕하잖아요. 예. 뭐 건망증 심한 사람은 같이 골프 치고 목욕탕에서 오래간만이라고 또 인사하는 사람도 있대요. 못 알아봐서. 예? 뭐 그렇기도 하지만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골프 쳤다는 게 골프 친 게 아니죠. 지금 정권에서 요전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하던 김병준 그분이 옛날에 골프 접대 받았다고 지금 수사하고 그 뭐 함성이 전 의원이 예, 강원랜드 예, 사장할 뭐, 때 예, 예. 아니 그거 갖고 지금 무슨 수사에서 뭐 지금 뭐 입건했죠. 예. 예. 그 옛날에 그거 뭐 무슨 행사 때 가서 한 거 갖고 뒤져서 하고 지금 윤총경이 한 거는 버닝썬의 핵심이잖아요. 예.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접대를 받고 한 거를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예. 뭐 윤총경 부인은 말레이시아에 그 경찰로서 파견 나가 있는데 그분도 내 불렀다 소리를 못 아직 들어봤어요.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수능 시험에서 문제가 100개 나왔으면은 예. 100개를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일 쉬운 문제 한 2개 풀고 치운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백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52명이 수사를 해서 겨우 식품위생법 위반 정도 하나 나온 거죠. 예. 네. 그래서 6번 밥을 먹고 2번을 골프를 쳤다 해놓고는 그 중에서 뭐 일부를 안 냈을 수 네.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넘어가요. 좀 그걸 웃기지 누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네. 정말 어차피 공무원들이야 감형을 했을 건데 네. 밝혀지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둘러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뭐 김영란법 위반 정도 이 정도만 걸으면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걸 골프를 계기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윤총경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 가수 승리 예. 게다가 소장님-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그 뭐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 경찰복까지 입고 SNS에 띄웠잖아요. 뭐 소장님은 승리를 성리라고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많이 우리는 거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경남 사람들은 그 의사 우리 때는 다 이사라 했습니다. 의자만 발음이 나오면 경남 사람들은 네. 이 땀이 싹 흘러요. 또 이게 먹는 네. 라이스 네. 그걸 갖다가 네. 쌀을 살이라 그러고 네. 예? 그래서 그 그런 쥐를 얘기 있잖아요. 쥐라 그러고 예. 예. 그쪽에 시집간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쌀 달라고 한 걸 살 달라고 해가지고 너무 충격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며느리가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살 달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자 오늘도 네. 경찰은 152명이 투입되어서 밥값을 골프값을 누가 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 당사자의 말을 듣고 식당을 탐문하고 다닌다는 참 그만 탐문하세요. 네. 152명이 차라리 고속도로 전용 차선 위반하는 거 단속이나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 참 기가 찬 이 사람들입니다.
문정권이 이러고도 무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에 운운하고 미국 갔는데요. 네. 자기가 좀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조양호 그 아시아나 회장이 그 금요일 날 새벽에 네. 오늘 새벽에 네. 그 이제 그 자기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신 거죠. 자기 네. 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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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한국으로 와서 네. 세브란스 병원에 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네. 안치가 되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둘러싸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조 회장께서 제가 볼 때 이 폐 이식 수술을 했다. 네. 폐 이제 그 섬유화 꽈리 그렇죠. 예. 현상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같이 식사도 했어요. 네. 그럼 식사할 정도면 그렇죠. 괜찮았다 아니? 뭐 몇 달 전만 해도 공식 석상에서 예. 그 활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아주 밝은 얼굴이었죠. 예. 그만큼 폐가 그 기업인들이 폐 쪽이 많이 질환이 생겨요. 그 최종현 회장도 그렇고 최종현 또 회장이 이건희 회장도 그렇죠. 예. SK 그 최종현 회장이 한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됐을 거예요. 아 벌써 그랬대요. 예, 그 7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멀쩡했는데 서울대병원 의사들하고 무슨 행사를 했대요. 근데 목소리에 약간 쇠소리가 난다고 의사들이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검진 좀 잠깐 받아보세요 해서 검사 받아보니까 폐암이 나와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또 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도 폐암이었죠. 예. 그리고 이건희 회장 지금 뭐 5년째 저렇게 투병 생활 중이지만 폐 때문에 수술을 몇 번 하셨죠, 미국 예. 가서. 그만큼 CEO들이 많이 걸리고 또 스트레스 받는 직업에 많이 걸리는 게 이 폐암이랍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망하고 이런 사람들 의외로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선친도 예. 폐로 돌아가셨는데요. 예, 그 뭐 평소에 배가 좀 좋지 않지는 했지만은 예, 뭐 지리산에 뭐 좋은 거 들러 가신다고 네. 가셨다가 감기 열병을 심하게 앓으시더만 네. 바로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배는 굉장히 그 민감해가지고 그렇죠. 평소에 좋지 않던 분이 네. 이 폐로는 네. 충격을 받거나 좀 이 네. 환경이 달라지면 네. 급작스럽게 발병을 해서 돌아가시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이고 샤이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 이 옆자리에 앉아서 1시간 있어도 말을 별로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 아버지인 조중훈 창업자. 네. 그분 옛날에도 여러 번 저도 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상당히 넉살도 좋고 아, 그러셨다고 그러고 네, 뭐 성격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네. 인심도 좋으셨다고 그렇죠. 그러시대요. 얼굴도 이렇게 네. 두꺼비 이상 예, 예. 굉장히 넉살도 좋고 그러는데 조양호라는 아들은 굉장히 내성적이죠.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좌파 정권이 조 회장을 주겠다 예.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저는 뭐 맞지는 않다고 보아요. 예. 그렇게 표현을 바꿔야죠. 좌파 정권이 조 회장을 주겠다가는 아니고 좌파 정권이 조 회장 죽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에다가 대통령이 스튜디오스 코드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 초부터 시작하다가 올해 작년 8월 달부터인가는 아예 지명을 했죠. 그렇죠. 안전을, 그 경영에 대해서 예.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국민연금이 나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왜 사내 이사 연임 예. 그거를 막았죠. 정부에서 나서서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정부가 추진한 거죠. 예. 추진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은 데다가 예. 물론 뭐 조양호 회장 딸들 부인이 사고는 많이 쳤죠. 갑질 논란으로 땅콩 회항에다가 물컵 집어 던지고 그 부인 이명희 여사가 이제 뭐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이제 막 폭행하고 하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밉다고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일제히 총 출동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을 1년에 18번. 예? 몽땅 뒤져간 거예요. 몽땅 18번. 가족 공개 소환에 14번. 예? 조양호 본인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장 청구가 실질심사. 됐다가. 근데 그때 나 폐 이거 수술해서 좀 힘들다고 얘기를 그 진단서를 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 안 된 거예요. 사실상 구속될 뻔했죠. 14개 기관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했으니까 뭐 거의 뭐 회사를 거들을 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내 이사를 갖다가 쫓아낸 게 3월 27일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일주일 전에 그렇게 되셨잖아요. 예, 예. 오늘이 4월 12일이니까 4월 그렇죠. 8일 날 그렇죠. 좀 쓰러져서 가지고 네, 네. 돌아가신 거는 아마 이 4월 11일 날인가 네.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네. 돌아 11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4월 이 방송 녹화가 12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저기 계산을 하면 4월 5일인가 네. 네. 문제가 되셨죠.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내 이사를 이렇게 강제 퇴출되면서 네. 그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인으로는 치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충격이죠. 그리고 정권이 아예 쫓아내려고 작정을 네, 하고 그렇죠. 달라든다. 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는 처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한 기업에 대해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은 건 처음이죠. 딱 찍어가. 네. 딱 거기에 이제 네. 그걸 관장하는 그렇죠. 이제 그 이 정부 관계자, 네. 심지어 그 이 국민연금 이사장부터 네. 시작해서 그런 네. 쪽에서 스터디 코드로서 네. 퇴출시키겠다. 네. 그리고 또 앞에 또 이제 앞잡이 펀드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예, KCGI가 예, 강성부 예, 펀드인가요? 예. 그래서 그 뭐 누가 봐도 그 펀드하고 국민연금하고 같이 움직이고 네. 또 그 펀드가 이제 사내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권이 노골적으로 네. 못하는 이야기를 막 노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이 법과 제도 그리고 도덕과 양심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예. 집안에 뭐 딸 둘이가 사고를 쳤고 부인이 사고를 쳤고 네. 세 명이 사고를 쳤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아들은 뭐 그런 갑질 사고는 안 쳤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네. 근데 세 명이 사고를 쳤는데 네. 이제 물컵을 집어 던졌다, 땅콩을 던졌다, 막 네.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네. 휘둘렀다 네. 이런 정도 아닙니까? 네. 갑질의 핵심이. 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재벌들이나 상류층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 많죠. 다. 빌비재하고 그렇죠. 일반 가정에서도 그럼요. 뭐 그런 일들이 네. 뭐 자식한테도 많죠. 빌비재하고 네.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빌비재하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은 뭐 욕을 했거나 뭘 이렇게 던졌거나 했을 때 그것이 모욕죄나 뭐 폭행죄면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하는 것이지 그것과 회사의 그렇죠. 소유권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경영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건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 회사는 주주들 거잖아요. 네. 주주들 건데 갑질했다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입김을 14개 정부기관에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압수수색하고 뒤지고 소환하고 이거는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민주 자본주의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검찰 행태도 저는 이번에 참 문제될 게 많은 게 피의사실 공포죄 범죄 행위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검찰에서 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조양호 회장 집에 뭐 비밀의 문이 있어서 거기에 뭐 엄청난 귀금속 보화가 나왔느니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애에서 뭐 예, 온갖 뭐 밀수를 사치, 자기 예. 비행기로 가져와서 그렇죠. 닭가니 뭐 근데 그게 압수수색 14번 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피의사실 공포죄. 검찰이 기업을 미리미리 언론에 흘려가지고 미리 기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포토라인 세우기. 이게 세계에서 이렇게 자주 세우는 나라도 없어요. 한 가족을 14번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밤샘 수사. 밤샘 수사, 피의사실 공포죄, 그리고 저 포토라인 이 세 개 갖고 검찰이 그냥 미리 사전에 사람을 절단내버린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뭐 민노총에 네. 항공운수노조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관된 대한항공 안에 네. 노조원 네. 등이 이제 문제들을 부추기고 네. 막 폭로하고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권이 이제 그런 그 노조와 네. 또 참여연대도 또 대한항공에 네. 대해서 네. 지분에 네. 대해서 저 전부 손을 봐야 된다고 네. 이야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좌파 세력의 핵심들, 네. 참여연대, 네. 민노총 또 그런 걸 주장하던 장하성 네. 뭐 이제 지금 뒤로 갔지만 네. 그리고 정권이 아예 이제 작정을 해서 정권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지분을 가지고 개입하는 거 우리가 네. 말이 나온 김에 국민연금이 네. 저렇게 스터디십 코드를 행사하는 것이 저게 옳은 일입니까? 그걸 예.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국민연금 지배 구조가 제대로 됐습니까?
제대로 안 됐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진 여당 의원 출신이 국민연공당 이사장 하잖아요. 이사장하죠. 그 밑에 그 운영하는 사람이고 모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운영 뭐 위원회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제대로 할 수 있냔 말이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캘리포니아 연금이라든지 모든 그런 큰 연금, 큰 연금은 기관은 완전히 그 자율성을 보장돼 있어요. 그런 거 그러면 해도 돼요. 운영하는 그 그렇죠. 수익성 그렇죠. 극대화의 차지. 미국에 보면 하버드 대학이니 예일 그렇죠. 대학이니 그건 주요한 괜찮아요. 대학들도 예. 엄청난 기금을 가지고 그렇죠. 그 기금으로 투자하는데 예. 그 기금은 하버드 대학의 총장도 관여 못하는 그렇죠. 그런 독자적인 어떤 룰로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수익성 캘퍼스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넣거든요. 배당 좀 해줘라 이렇게. 예. 그러면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정의의 칼을 대는 게 아니라 수익의 칼을 대야죠. 그렇죠. 수익성이 수익성 있게 칼을 대면은 그거는 누가 뭐 못하겠습니다. 회사 이름도 칼이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 관제 칼로 정치용 칼로 기업을 단죄했다는 게 이게 자본주의 민주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예. 대한항공이 이 지배 구조가 저렇게 가족들이 네. 좀 성질 안 좋은 가족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한항공이 본래의 가치보다도 더 낮아져서 그걸 우리가 지배 구조 개선 펀드를 만들어서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내 놈이라고 좀 해요. 예? 그러니까 펀드까지 만들어서 네. 국민연금 앞에 서서 움직였어요. 네. 근데 펀드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기업이 그럼. 지랄이든 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건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라리 뭐 외국에 뭐 엘리엇이니 이런 사람들도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네.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 정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펀드의 이익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거고 표결 그렇죠.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펀드는 네. 그 가입된 고객의 돈을 불리는 게 최고 우선이죠. 국민연금 하면은 600조 이상의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해서 높이는 게 목표고, 물론 일부 펀드에서 제한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유해, 그 카지노나 뭐 그런 데는 투자 못하게 하는 게 담배라든지 뭐 알코올 주류라든지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못하게 내부 규정을 두는 데는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국민연금이 꼭두각처럼 움직여서 기업을 옥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펀드라는 작자들이 하는 걸 보면 정치, 특히 이념적 정치를 펀드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업을 지배 구조 개선해서 투명한 운영을 해서 기업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펀드가 할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건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돈 많이 버는데. 네,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 네, 국민연금이나 잘해야죠. 지금 작년에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잖아요. 예, 10조인가 뭐 그랬죠. 네. 근데 저는 그 강성부 펀드인가 네. 그 펀드에 네. 투자한 명단을 네. 도대체 누가 거기 투자해서 네. 남 회사의 정치가 패고 네. 펀드가 앞장서서 그 정치하고 펀드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받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성부 펀드 누구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까봐라. 제가 몇 번 까봐라 했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떳떳한 놈 같으면 네. 우리는 누구가 투자해서 이 펀드를 만들어서 칼을 먹을란다. 그렇죠.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는 온갖 고창한 이야기를 입에 다 쳐바르면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재벌들의 행태나 재벌들의 지금 한국에 하는 이런 이 정치와 결부되거나 뭐 이렇게 정치와 엮어서 설치는 재벌들 이런 거 보기 싫어하고 재벌이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의 룰은 성질이 더럽다고 회사를 뺏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우리가 우리가 세계 11대 경제 대국 아니에요? 예. 정치에 개입해서 기업 경영진을 늘었다 놨다 하는 거는 굉장히 후진국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네. 이게 폐 수술을 작년 하반기에 했고 이식을 그것도 그냥 수술이 아니라 이식 수술이거든요. 네. 저도 뭐 이식을 한 사람이니까 이식한 사람으로서 몸 상태를 잘 알거든요. 네. 면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폐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흡입하니까 네. 이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받을 일이 네. 있으면 급격하게 나빠지는데 그 와중에 3월 27일 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네. 쫓아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분이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나이 저렇게- 70이면은 예. 뭐. 예. 한참이죠. 예. 그런데 저렇게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컸다고 봐야죠. 예. 예. 그리고 원래 성격 자체가 좀 내성적인데. 내성의 삶이 충격이 크겠죠. 예. 제가 경제 기자라면서 재벌 2세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별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한테 늘 머리 조아리는 사람만 보고 아버지는 또 카리스마가 강한 창업자예요. 그 밑에서 이제 카리스마가 넘쳐. 그 밑에서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도 또 있더라고요. 억압이 굉장히 아버지는 이놈 자식 이렇게밖에 못해야 막 소리 지르거든요. 정주영 회장도 큰아들이 왜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는데 그렇게 마음 아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아들을 동네 강아지 주막 강아지 취급을 하고서 혼냈대요. 이놈 새끼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이병철 회장도 큰아들 이맹희 아들을 맨날 혼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놈 자식 예?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결국 쫓아내고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을 예, 그렇게 시켰잖아요. 됐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재벌 2세들이 콤플렉스가 많아서 그리고 집에 뭐 엄마도 예. 많고 예. 또 무슨 엄마도 뭐 많죠. 이복 형제도 많고 이복 형제도 많고 그러니까 하니까 뭐 집이 복잡하죠. 정체성이 혼란이 돼서 이 엄마가 내 엄마인지 다른 사람이 내 엄마인지 그래서 현대가에서는 옛날에 정주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는 흰 소복 입고 온 여자는 다 엄마 취급을 다 해줬답니다. 또 상해 왔다. 예, 그래서 현대가가 굉장히 우애는 좋거든요. 예, 삼성가에서는 딱 잘랐는데 다 엄마 대접해줬다는데 재벌 2세들 보면 삼심이라고 해서 삼심 세 가지 마음 의심, 변심, 욕심. 아, 의심, 변심, 욕심.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카리스마 강한 욕심 강한 아버지하고 어릴 때부터 돈만 보고 허리를 구부리는 그 내시 같은 측근들 그런 사람들로서 성장을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기 유명한 재벌 2세 한 명 네. 한테 옆에 좀 네.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보니까 조금 비정상적이더라고요. 대인관계가 예, 많이. 그러니까 불행해요. 따지고 예.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좀 불행해도 재벌 2세가 좋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은 조양호 회장도 보면은 거기 집안의 형제들도 또 다 일찍 돌아가시고 또 사이도 안 좋고 네. 해가지고 큰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양호 회장이고 둘째 아들이 조남호 예, 사장인데 한진중공업이죠. 건설을 떼줬어요. 근데 거기도 뭐 시원찮아. 그 회사 뺏겼잖아요. 예, 한진중공업. 예, 예. 셋째가 이제 해운을 가진 조수호라고 그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셨어요. 넷째가 이제 조정호라고 메리츠. 증권 금융을 아버지가 떼줬어요. 한불종합금융에서 네. 했는데 넷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대한항공 비행기를 아예 안 탑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넷째 조정호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 가는데 대한항공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비서가 얘기하면은 그러면 출장을 취소하도록 하자. 이런 지시를 내린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싸움이 격렬했어요. 뭐 네. 첫째, 셋째, 둘째, 넷째가 이렇게 그렇죠. 스스로 패먹었다고 저도 네, 네,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여튼 한진해운도 사실은 현대상선보다는 더 우량한 회사였거든요. 뭐 다 부실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네, 저 조양호 회장이 제가 네. 좀 저 집에 여러 네. 가지 내부에 보면 엉망이지만은 그거 한 게 2016년에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그걸 유치하고 하면서 공도 세우고 네. 애도 많이 썼는데 네. 막판에 그걸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뭐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네. 뭐 바꾸라 했니 뭐 네. 최순실 이야기도 나오고 네. 했는데 쫓아내고는 그래가 셋째가 감당이 안 되고 돌아가시고 그 네. 부인이 맡아 있다가 그렇죠. 그걸 최은영- 안았잖아요. 그죠? 최은영 씨인가 네, 했었죠. 최은영 씨가 네. 그 아는 한진해운을 네. 저렇게 산산조각을 내는 게 아니다. 네. 대우조선보다 오히려 한진해운이 네. 조선소야 뭐 몇 개 망해도 상관없지만 네, 네. 해운이라는 건 네트워크인데 네. 그 일종의 무슨 국영기관망 네트워크 같은 건데 네, 네. 그걸 산산조각을 내버려서 네. 해체하는 걸 보고 제가 박근혜 정권도 왜 저리 생각이 없나. 그렇죠.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해운은 해군하고 똑같거든요. 유사시에 수출입 물동량을 많은 해군하고 똑같은데 저는 해운은 살리고 예. 조선소로 통폐합했어야죠. 아, 그러니까요. 네, 조선소는 사실 합쳐도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없거든요. 예, 그런데 해야 제조업이니까. 되는데 그때부터 잘못했는데 근데 지금 정권이 그걸 더 좀 잘 못하는 걸로 이렇게 가니까 문제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벌하는데 재벌 충분히 잘못된 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은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가뜩이나 재벌의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벌 얘기 좀 했다고 왜 여당이 재벌 편만 드냐고 김상조 의원은 그 위원장은 얘기하고 저 어디 국제회의 가서 재벌은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는 또 내가 재벌 혼내주다가 약속 장소에 좀 늦었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그 경제 장관급이다. 지금 정권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만이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게 대만은 재벌이 없고 다 없잖아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만 있죠. 그래서 재벌은 키우고 하되 이제 특정 가족이 그 전행을 하거나 소유를 하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바로 잘 잡아서 소유하고 경영을 좀 떼내는 것도 괜찮아요. 뭐 발렌티노 가문인가요? 어디? 네, 발렌베리. 발렌베리 가문. 예, 써야 되네. 그런 데는 이게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양호 회장도 어떻게 보면은 셋 아들 조원태 사장이 아들이라고 물려받는 것보다 그 발렌베리 가문처럼 손 떼고 주식만 소유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예. 공교롭게 지금 조양호 회장이 절에되고 이제 상속세 문제가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네. 이 지분의 이제 상속세를 네. 정리를 하려면 네. 아마 지분이 좀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조양호 회장 본인이 있을 때도 네. 저렇게 흔들렸는데 네. 정권이 그렇죠. 집어넣고 이제 어쨌든 정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목적이 있어서 저러지요. 그렇죠. 우연히 그냥 기분 나쁘니까 쟤들 옷 뺏겨라고 저는 그런 정권은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보석이 있다고 그러니까 칼을 처음에 이제 땅콩은 그는 뭐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예, 일이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둘째가 등장을 하니까 네. 그때부터 정권이 저기에 이제 좀 네. 정리를 해버리자 네. 하는 목적이 어떤 이유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좌파 매체들이 총동원되어서 네. 필요 이상으로 조씨 일가를 거의 조리돌림을 조리돌림 예. 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부의 이 네. 공영 TV 등도 나서고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잘못한 것은 개인의 도덕이나 양심이나 또 가벼운 법률의 위반 정도이지 그것이 그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불려가고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고 몇 개 기관이 뒤질 만큼의 잘못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핑계 삼아서 찍어서 그렇죠. 저 소유권을 뺐자라는 부분인데 네. 뺐을 때는 가질 놈을 정해놓고 뺐습니까? 그냥 뺏어놓고 봅니까? 공개할라 했을까요? 대한항공이니까 이름이. 뭔가 뭐 방향이 있다고 봐야죠. 방향을 정해놓고 보석이 있다고 봐야죠. 예. 한 회사를 그렇게 뭐 압수수색을 거의 18번, 뭐 20번 가까이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러면 끝을 볼 때까지 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손 떼고 뒤로 빠져라는 네. 그런 암시를 했는데 네. 손을 안 떼니까 네. 심지어 이제 주총에서 표대결까지 해가지고 네. 사내 이사에 퇴출시킨 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개인들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집에 우편함에 어디 국세청이나 저 검찰에서 온 봉투만 봐도 사람들은 가슴이 덜컹 내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하여튼 하다못해 범칙금 통지서만 봐도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큰 잘못했나 하고 하는데 한 집안을 저렇게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는 정권적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좌파 정권이 조 회장을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 아시아나가 또 지금 네. 빚이 많아가지고 네. 뭐 산업은행이 막 최후 통첩을 하고 박상구 회장 일가를 또 쫓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거기도 이제 산업은행이 뭐 노무현 때부터 그 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산업은행 회장이 예. 계속 좀 압력을 좀 넣고 있죠. 지금 구조조정을 좀 해라. 아시아나를 매각할 생각을 해라 해서 뭐 아시아나 쪽에서는 금호에서는 5천억을 좀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담보가 좀 약하다. 구조조정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미루고 있죠. 살려면은 한 2조 정도 돈이 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 고 조양호 회장 네. 빈소 차전 SK 예. 저 최태원 회장 네. 한테 이제 뭐 아시아나 인수 계획이 있냐 네. 예. 이렇게 또 기자가 물었어요.
이거 뭐 그냥 없는 소리 했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자꾸 나오고 있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아시아나에서 한화나 SK에서 지금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예. 대한항공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이렇게 들쑤시는 거하고 아시아나도 물론 아시아나도 부실 경영 책임은 있어요. 박상구 회장 거기도 형제간에서 싸웠고 뭐다 책임이 있죠. 책임 예. 있지만 뭔가 좀 항공 이 산업 자체가 좀 뭔가 구조적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대한항공에 예. 칼이 들어가고 네. 아시아나는 이제 재정난에 네. 이제 밀어붙여서 네. 이제 일가를 손대라고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데 모으면 아시아나하고 이렇게 대한항공을 한데 모아가 네. 누가 가지면 그거는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뭐 항공산업은 또 서로 하고 싶어서 난리고 아시아나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전두환 말기 노태우 그 정권 교체기에 교체기에 재임인항을 해줬거든요. 예,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때 명분 중에 하나가 금호가 호남 기업이기 때문에 배려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출입을 해서 알아요. 그때 호주 김윤환 동생이 금호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호남 기업에 대한 배려라고는 하지만은 금호의 실세들은 다 또 TK가 또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는 우리 지역에 항공사 하나 줬다 하지만은 또 실속은 또 TK 쪽에서 또 많이 또 그렇겠죠. 영향을 해서 예. 그때 뭐 그 돌아가신 박성용 회장이 그 사업권을 따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뭐 지금 한 30년 됐나요? 예. 굉장히 격동기를 겪어서 대우건설까지 인수했다가 잘못 인수했고 형제간에 싸우고 해서 부실화가 됐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자칫 엮이다가는 또 배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죠. 네. 그래서 한간에는 이 비행기와 관련 있는 이 공공기업, 네. 그다음에 이 항공사 두 개 다 네. 틀어서 한쪽에 이 몰빵 해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소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항공산업 면허를 자꾸 좀 내주고 있거든요. 그거 저가항공. 예, 이번에도 뭐 저가항공이 지금 예. 미국보다 저가항공이 이제 더 굉장히, 많다라는 굉장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보다 예. 한국보다 훨씬 항공산업이 발달되고 인구가 한국보다 한 네. 7배쯤 큰 네. 미국보다 항공사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정권이 항공에 이렇게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뭐 허허를 날고 싶어서 그럴까요? 안 그럼 날다가 추락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저는 뭐 금호 아시아나는 경영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기는 뭐 거기는 엉터리 같이 했고 회사 돈도 빼돌리고 뭐 많은 부실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는 이런 자기는 물러난다고 하면서 박상구 회장이 이런 건 지탄 받아야죠. 하지만 대한항공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아니죠. 그래도 세계적인 항공사인데 다만 갑질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해서 경영진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거는 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세계적인 항공사가 이렇게 큰 것도 상당히 좀 기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송 화물 분야에서는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세계 뭐 한 10매도 될걸요. 엄청나게. 전체 규모로 네, 그렇고. 그 해외에서도 대한항공 그 태극 맞고 보면 뿌듯하잖아요. 그 한진그룹이 과거에 이것도 국영항공사를 인수한 겁니다. 예, 처음에 국영항공사가 예. 부실화되어 네, 그랬다면서요. 인수한 거예요. 인수해서 사실 이만큼 키운 거죠. 그건 뭐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이 열심히 한 거죠. 한진그룹이 사실 그 6.25 때 직후에 시작돼서 월남전에 월남에서 컸지 떼돈을 않습니까? 벌었거든요. 월남의 항공, 월남에 월남 운수 그 트럭, 예. 포탄 떨어지는데 차를 몰고 가서 트럭 갖고 수송 목숨 걸고 해서 그 대신에 엄청난 많이 돈을 비축고 빌려서 그랬죠. 돈은 빌고 했죠. 한때는 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한테 현금을 빌려주던 그런 정도로 재력을 강했죠. 그걸 갖고 또 인수를 한 거죠. 한진에어는 이제 대한선주라는 데 인수하고 여기는 국영항공사 인수하고 그래서 회사를 키운 건데 경영을 잘했는데 지금 뭐 총수까지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 뒤에는 또 우리 좌파 정부가 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참 통탄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게 조양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지금 앞으로 권력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기업의 네. 지배 구조에 개입을 해서 점점 더 심하게 개입을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만약에 누가 특정 어떤 기업이 인수한다면 네. 그거 좀 재벌들은 상도이도 없습니까? 네?
뭐 권력을 끼고 남의 기업 뺏어먹고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지들도 구역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뭔가 하면 재벌이 정치가 제일 쉬워가 정치에서 장난을 치니까 기업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 이래가 재미 붙여가지고 정치하는 재벌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그렇죠. 정치 바람 타면 기업이 오래 갈 수. 그게 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치판도 또 망쳐버려요. 정치에서 기업을 제일 많이 도와준 기업이 SK죠. 예. SK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이 사돈이었거든요. SK. 그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줬어요. 그랬죠. 그때 노태우 때 예. 대통령이 자기 사돈한테 줬어요. 예, 그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거 안 된다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김영삼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의리는 있어요. 대통령이 돼서 제2 이동통신 사업은 반납은 했지만 제1 이동통신, 예.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그 모 회사를 통째로 줘버렸어요. SK에. 오늘날 SK텔레콤이 그거 사실 대통령이 준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물론 재계 자율결의라고는 형식은 빌렸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이 준 거예요.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특혜죠. 지금 유공을 인수해갖고 또 그렇죠. 저렇게 그래서 된 거기도 거니까 SK 뭐 오일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그 실세 때 예. 그때 사실 뭐 예, 다 한 거죠. 예,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죠. 그 전에 네. 우리 어릴 때는 SK 하면 성경 스마트 뭐 학생복 예. 뭐 그런 옷 만드는 네. 회사였던데 근데 옛날에 군부 시절에 워크힐을 받을 때를 보면 네. 그 SK가 군인들을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네. 그래서 그 군인 실세들하고 네. 지내서 네. 워크힐 예, 정권에서 그것도 있었죠. 미군을 네. 통해서 돈을 보고자 만들었던 네. 회사 네. 저기서 뭐 카지노하고 뭐 이런 게 옳으냐 해서 네. 불화해 주는데 저걸 네.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인수 갖고 SK가 컸는데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 인수한 거는 그거는 실력으로 인수했습니다. 그거는 뭐 그게 옛날 네. LG 반도체였죠. 그렇죠. 근데 현대 반도체 이게 사실 LG가 인수했었어야 돼요. 근데 LG는 손 뗐거든요. 네. 근데 그 나중에라도 LG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그 하이닉스 망한다고 할 때 SK가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SK는 그걸 먹여 살리고 있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죠. 지금. 근데 지금 한국에 이게 재벌들이 순수하게 기업 자체의 기술력으로 몰두해서 성장시키는 것보다 인수합병에 몰두하는 게 네. 재벌 서열이 바뀌는 게 대부분 이런 인수합병과 정권과의 관계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수 합병 자체 M&A는 그거는 뭐 기업의 성장 모델을 우리가 뭐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다만 정치권이 개입돼서 인수 합병한다. 그건 이 시대가 용납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뺏기는 쪽은 또 이 한이 지는 거고. 그렇죠. 옛날에 국제그룹이 그렇죠. 그 날아가는 거 보면 거기 양정모 회장이 기업인으로서는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얘기가 있죠. 청와대에서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회의 소집을 했는데 재계 총수 네. 그때 양정모 회장이 부산에 있었는데 눈이 와서 비행기가 안 떴답니다. 그거 좀 늦게 갔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찍혀서 뭐 문 닫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 용산에 그때 국제 빌딩이 네. 그때로서는 상당히 전위적인 형태의 그렇죠. 건물을 네모짜리로 각으로 올렸는데 빛과 번쩍하게 좀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생긴 빌딩을 지었는데 짓자 말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에 대해서 이 정치가 관여하고 또 기업인이 정치를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좌파 정권에서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과거에 군부 정권이 그런 걸 했다고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군부 정권이나 네. 뭐 이럴 때 막 기업들을 뺏고 예. 붙이고 그때는 했다고. 뭐 일방적으로 그냥 은행 통해서 그냥 내리 꽂아서 예, 했고 내리꽂았는데. 지금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예. 소액 주주 동원하고 국민연금 동원하고 은행 동원하고 해서 옥죄 가지고 말려버리는 이런 전략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국의 좌우파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참. 자, 어쨌든 뭐 이 조양호 회장 행복은 빕니다. 예. 그래 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